여러분, 인수분해가 뭐예요? 인수분해가 뭐예요? 승현아, 인수분해가 뭐야?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곱의 형태로 나타내면 인수분해입니다. 그럼 인수분해하는 내용을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볼 거야 라고 말을 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사실 거의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곱의 형태로 될 수 있는 애들은 사실 모양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 모양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돼.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인수분해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공통인수를 찾는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또 문제죠. 인수가 뭔데요? 인수가 뭐예요? 그럼 약수라고 했어야지 왜 인수라고 해요? 자, 다시 인수분해가 뭐라고? 곱의 형태로 다항식을 나타낸다 라고 하면 우리 인수분해 했다라고 불러요. 이때 곱해지는 각각의 것들을 인수라고 부릅니다. 상수가 될 수도 있고 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공통인수부터 찾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x 플러스 7xy가 있음. 공통인수 있어요? 누구요? 맞아. 그럼 x 앞으로 묶어서 남은 거 쓰면 돼. 끝. 그냥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인수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곱셈 공식 이용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들 있었죠? 네, 그거 이용하셔야 돼요. 왜? 어차피 전개하면 곱셈 공식. 다시 묶어서 곱의 형태로 바꾸면 인수분해니까.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제대로 외우고 계셨어야 돼. 그래야 인수분해 봤을 때도 마찬가지 보자마자 이거 인수분해 되네 하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가 문제야. 세 번째부터. 공통인수 뽑아내고 네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으로 인수분해하면 되는데 그게 조금 여의치 않고 까다로운 애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얘를 이렇게 말합니다. 복잡한 식. 복잡한 식을 인수분해해야 되겠구나 라고 함. 그럼 복잡하다는 거의 기준을 우리가 좀 세워야 돼요. 뭐가 복잡한 거냐면 첫 번째, 차수가 높습니다. 차수가 크다. 두 번째, 항이 많다. 여기서 차수가 크다는 말은요, 우리는 3차 이상을 얘기합니다. 3차 이상으로 보이면 우린 차수가 크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3차부터는 우리가 고차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차수가 높은 식. 두 번째, 항이 많다. 4개 이상. 항이 4개 이상 있으면 항이 많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3개까지는 하나, 둘, 3개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됐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요. 두 번째, 차수가 큰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3차 이상이니까 3차식 있겠죠? 다음 4차식 있겠죠?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3차식 냉정하게 말씀드림. 그냥 공식으로 웬만하면 다 돼. 이거는 차수가 좀 크지만 공식으로 다 될 거야. 곱셈 공식 쓰시면 돼. 이거 전개하면 누구였을까? 원래 어떤 애를 전개한 거였을까? 역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빠를 거예요. 그럼 문제는 4차입니다. 4차부터는 사실 공식도 많이 없었거든. 그래서 4차부터는 좀 많이 복잡해질 텐데 이때 유형이 또 두 가지야. 보기차식. 그 다음에 대칭형식. 대칭형식, 뭐라고 쓴 거야, 새끼야? 대칭형이라고 하는데 얘를 한자로 상반식이라고 불러요. 이거 아니지. 상자 아니지. 다시. 상반식. 대칭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음. 그래서 우리가 보는 첫 번째는 보기차식입니다.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얘기해야 돼. 이거 보기차식이구나. 혹시 들어본 적 있죠? 어떻게 생긴 게 보기차식이게? 4차, 4차로 표현됐거나 4차, 2차,
상수로 표현되면 보기차식입니다. 결론, 푸는 법 정해져 있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 x 4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2. 됐죠? 4차, 2차 상수 보기차식이네요. 이거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있어요. 가장 간단합니다. 뭐하냐? x제곱을 t라는 문자로 그냥 치환하세요. 왜? t의 제곱 t. 됐죠? 그럼 몇 차식으로 바뀌어? 2차식 2차식 바뀌었죠?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네, t 플러스 2, t 플러스 1 됐죠? 근데 문제는 t가 누구였어? x제곱이었지? 그럼 다시 넣어. x제곱 플러스 2하고 x제곱 플러스 1 곱한 거야. 끝. 고병태로 바꿨네, 인수분해 끝.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 어렵죠?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복 2차식 중에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x 4제곱 뭐라고 하지? 아, 뭐가 있지? 쌤 20 어때요? 20 좋죠 20 안 괜찮아. 너무 힘들어, 지금. 주말 너무 힘들었어. 너네 선배들 지금 기말고사 기간인 거 알고 있죠? 죽어버릴 것 같아, 아주. 개놈 새끼들. 아닌데. 플러스 더하기 4. 오케이. 아유, 됐다, 씨. 그래, 됐다. 얘로 하자. 인수분해 합시다. 뭐 할까요? x제곱도 7로 치환해야죠. 치환하면 어떻게 돼요?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4죠. 인수분해 돼요, 얘처럼? 안 되죠? 여러분들 2차 정도는 보자마자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 수 있을 만큼 인수분해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하세요. 알았지? 저 시우야?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치환해서 돼야 안 돼? 안 돼.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 하는 법이 정해져 있어.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잠깐만, 이게 뭐야? 됐죠? 이렇게 할 거야. 제곱 빼기 제곱꼴을 만들 거야. 끝입니다. 제곱 빼기 제곱꼴을 만들 거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최고차하고요, 상수 고정해 놓으세요. 여기 x 4제곱, 여기 4입니다. 가운데 어떤 애가 왔을 때 완전 제곱될 수 있을까? 4x 그러면 씁니다. x 4제곱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4라고 일단 쓸게. 근데 원래 문제는 뭐야? 3x제곱이었잖아. 그럼 뒤에서 뭐 해줘? 마이너스 x제곱 한번 빼주면 되지. 됐어요? 그리고 정리하면 다시요. 앞에는요, x제곱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이고요. 뒤에는 x제곱을 뺀 거죠. 제곱 빼기 제곱꼴이 보입니다. 됐나요? 그럼 뭐 해줘? 합차공식, 인수분해. 끝. 됐습니다. 그래서 합차공식,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x제곱 빼기 x 더하기 2. 라고 인수분해할 수 있겠네. 그래서 보기차식을 여러분들이 관찰했을 때는 푸는 법이 딱 두 가지입니다. 그냥 치환해서 문제 푸시거나 안 되면 뭐 한다? 제곱 빼기 제곱꼴로 바꾼다. 그래서 보기차식은 푸는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처럼요. 끝. 됐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상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칭형식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대칭형이에요. 어떻게 됐냐면 ax 4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더하기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 됐죠? 어떻게 돼 있냐면 가운데 항을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입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생겼음. 됐지? 개수가 대칭형일 때. 그때 얘도 역시 마찬가지 푸는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바로 보여드릴게. 일단은 모든 항에
x제곱을 다 공통인수 앞으로 묶어. 그럼 여기는 a x제곱 남죠. bx 남고요. c 남고요. x분의 b x제곱분의 a가 남을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짝을 짓습니다. 이렇게 둘이 짝 지을게요. 이렇게 둘이 짝 지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x제곱에 a 앞으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b 앞으로 묶으면 x 더하기 x분의 1. 그 다음 c 혼자 그대로. 됐을까요? 그리고 뭐 해주냐? 여기 있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는 건 x 더하기 x분의 1의 완전 제곱에서 누구 빼면? 2 빼면 되잖아. 맞아? 그럼 얘 바꿔서 써야지 이렇게. 그럼 뭐해? 같은 게 보이네.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치환해서 다시 문제에서 준 값들을 쓰시고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끝. 그래서 푸는 법이 정해져 있음. 3차일 때는 뭐 딱히 없어. 그냥 공식 쓰시면 돼. 근데 문제는 4차일 때야. 크게 두 가지. 보기차식과 상반식. 보기차식 푸는 법 정해져 있습니다. 치환하세요. 차수를 낮춰서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제곱 빼기 제곱꼴로 바꿉니다. 어떻게 바꿔요? 가장 앞에, 가장 뒤에 고정하고 가운데 적당히 바꾸시면 돼요. 뭐 만들면 된다? 제곱 빼기 제곱꼴을 만든다. 네가 만들고 싶은 모양이 어떤 건지 목표를 갖고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풀려요. 상반식 마찬가지. 가운데 있는 x제곱을 공통인수 앞으로 묶어내고 적당히 짝지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치환하는 게 보일 거예요. 치환하세요. 그리고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복잡하다고 했을 때 차수가 크면 우리는 요 두 가지를 크게 볼 수 있고요. 이거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34페이지에 보시면 쭉 밑에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x 4제곱 더하기 a x제곱 더하기 b꼴이라고 써 있죠. 옆에다 이름 좀 적어주세요. 복 2차식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복 2차식입니다. 이름 좀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푸는 법 정해져 있습니다. 제곱 빼기 제곱꼴로 바꾸거나 제곱을 치환해서 그냥 푸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상반식도 안 써져 있네요. 옆에 노트 부분에다가 가볍게 좀 정리해 주세요. 대칭형입니다. 제곱을 치환해서 정리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일단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계속 갈 거예요. 정리해 주세요. 항이 많음. 얘가 문제예요. 얘가 문제. 항이 많습니다. 항이 막 6개, 7개씩 써져 있어.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 세 번째 패턴이죠. 항이 많은 경우 결론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항식 정리해서 쓰시면 돼.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죠. 뭔데? 내림차순 정리. 맞아. 내림차순 정리해 주시면 돼. 그럼 문제는 어떤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할지 선택해야 되겠죠? 네. 정리하면 됩니다. 이때 최고차가 가장 작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끝이야. 그럼 그렇게 하면 됩니까? 돼요. 네. 됩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이유는 곱의 모습으로 바꿀 수 있고 인수분해가 되니까 됐겠지. 인수분해 안 되는 식을 인수분해하라고 주시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예시로 한번 문제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머지 정리에서 배웠던 방법. 바로 인수정리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네 번째입니다. 인수정리 개념. 다항식이 있어. fx라는 다항식이 있습니다. 얘를 x-a로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졌어요.
이거 갖고 우리는 등식 하나 만들 수 있죠. 뭐 만들 수 있어? FA는 몇이다? 0이다. 그 이유는요. fx를 x-a로 나누었더니 몫이 누군진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없거든. 상등식 표현. 그래서 x에다 누구 넣으면? a 넣으면 당연히 0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a 넣었을 때 0 나왔어. x 빼기 a랑 또 다른 어떤 식의 곱의 형태로 써져 있어. 인수분해 끝. 됐죠?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는 0 만드는 값을 찾을 겁니다. 여기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f라는 다항함수에다가 내가 1을 넣습니다. 그랬더니 0이 나왔대. 그럼 얘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찾아야 돼. 다항식에다 1 넣었더니 0 나왔다? 무슨 의미입니까? x-1을 인수로 갔습니다. 됐죠? 따라와요. 네. 또 있지? 무슨 뜻 있을까? 지난 수업 때 했잖아. 개수와 상수의 총합은 0이다. 그래서 너네 뭐 A0, A1, A2, A3, A8까지 다 더한값 어떻게 구해? 1 넣으면 돼요. 한 거 아니었음? 맞잖아요. 이런 말도 할 수 있네요. 받아드릴까요? 또 있습니다. y는 fx라는 함수가 1,0이라는 점을 지납니다. 됐죠? 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 해석을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면 그냥 네 아는 대로 다 하시면 됩니다. 알고는 있으셔야 되고요. 필요할 때마다 거기에 맞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한번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갑니다. 여러분들 교재예요. 여기를 볼 겁니다. 110번이요. 교재 페이지 37페이지에 있는 110번을 볼까 합니다. 보세요. 나도 여기 공통수학 1 하면서 사실 좀 그래. 너무 다 알고 있고 많이 해서 귀찮은데 이거를 또 봐야 되나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또 봐야지 뭐. 점검해야 되니까. 그리고 다음 수업 때 테스트 한번 볼게요. 인수분해까지 해서. 알았죠? 네. 다 잘 하시니까요. 자, 갑니다. 첫 번째 문제. 다항식을 뭐 했어요? 인수분해 했어요. 다항식 좀 보세요. 몇 차입니까? 4차네요. 그 다음에 몇 차가 보이죠? 2차. 그리고요. 상수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이씨, 뭐 해야 되냐, 이거? 보이차식이라는 거잖아. 그럼 인수분해하는 법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었어요? 가장 간단하게 합니다. x제곱을 t라고 치환할게요. 그러면 문제에서 준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죠? 4t제곱 빼기 15t 빼기 4.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아우, 우리 이 정도 보자마자 하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딱 보고서 이거 4하고 1 곱하면 4 나오고 요거 1하고 4 곱하면 딱 나오는데 요 밑에다 마이너스 딱 주면은 크로스 해갖고 마이너스 15. 됐죠? 그래서 우리는 위에 거 곱하기 아래 걸로 정리하죠. 4t 플러스 1하고 t 마이너스 4. 근데 문제는 t가 뭐였다? x제곱이었다. 이거죠? x제곱이었다. 그러면 다시 또 인수분해 끝까지 되면 끝까지 갑시다. 4x제곱 플러스 1,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그래서 a, b, c에 누가 오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끝. 이런 거죠, 뭐. 됐죠? 그래서 편하게 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뒤로 가요. 네, 자제해 주세요. 112번입니다. 112번입니다. 자, 문제 보세요. 인수분해 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 복잡하죠? 복잡하지? 왜 복잡해? 문자가 일단은 문자가 많어. A, B, C 3개야. 그래서 항도 막 4개나 있어. 그리고 A는 최고차가 몇 차야? 3차. 3차. 차수도 높아.
그럼 누가 봐도 얘는 복잡한 아이. 그럼 복잡한데 A가 3차네. 그럼 선생님이 얘기했네. 공식 있을 거야. 공식 써. 공식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럼 뭐 해야 될까? 다시 정리하셔야 될 거야. 됐음?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라고 보면 자 A는 최고차 몇 차? 근데 B는요? C는요? 차수 제일 낮은 문자가 누구? C잖아. 그러면 우리는 정리할게요. 누구로? 문자 C로 정리할게요. 그럼 가장 처음에 오는 C는 몇 차? 1차 오겠지. 나머지는 C가 없는 애들 오겠죠. 그래서 뭐 해줘요? 누울 자리 만들고 다리 뻗으세요. 자, C가 하나 있는 친구들을 봅니다. 여기 있네요. A제곱 C. 여기 있네. 마이너스 B제곱 C. 됐죠? 그럼 나머지 것들은 C가 없는 애들이네요. 그냥 쓸게요,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서 다시 봅니다. A제곱 빼기 B제곱? 이거 뭐야? A 플러스 B. A 빼기 B. 라고 나도 모르게 그냥 인수분해 해버렸네. 됐음? 두 번째, 여기 A가 다 있네? 그럼 A 앞으로 묶으면 남은 거? A제곱 빼기 B제곱이네. 맞아요? A제곱 빼기 B제곱? 그럼 나도 모르게 A 더하기 B, A 빼기 B라고 인수분해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그리고 다시 봅니다. 뭐 하면 돼요? 공통인수 묶어서 보면 돼요. 공통인수 누군데? 여기 A 더하기 B. 또 있네요. A 빼기 C. 이거 앞으로 묶어서 봅니다. A 더하기 B와 A 빼기 B를 앞으로 묶으면 남은 거 누구? C 남았죠? 남은 거 누구? A 남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가로 통일해서 이쁘게 쓰면 되겠네. A 더하기 B, A 빼기 B, C 더하기 A. 요렇게. 됐죠? 해서 답입니다. 그래서 부호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이렇게 고배 형태로만 바꾸시면 된다고 해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뒤로 가요. 39페이지입니다. 자, 117번입니다. 눈으로 보세요. 몇 차식입니까? 4차죠? 4차죠? 오, 차수 높네. 보기차식인가요? 아니죠. 대칭형인가요? 아니죠. 네, 안 돼요. 여기 3에서 여기는 플러스 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오고 여기는 개수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4예요.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방법 뭔데? 우리 지금 배운 거 인수정리. 그럼 찾아야지. 누구 넣으면 0 나올까? x에 누구 넣으면 0 나올까? x에 누구 넣으면 0 나올까요? 대부분 다 1이랑 마이너스 1 넣으면 0 나올 거야. 그거 아니면 2하고 마이너스 2 넣으면 0 나올 거야.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최고차 개수분의 상수. 그거의 약수 혹은 분수 형태로 나올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지거든. 여러분들 실제로 어떤 일이 있냐면 이거 시험이 나오는 게 중간고사 때 거야. 고1 첫 시험. 이때 이거 조리제법 이용해서 인수정리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문제 나오는데 학교 선생님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때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특히 상위권 학생들 내가 이거 인수분해 못할 리가 없어 하면서 문제를 푸는데 계속 뭐가 안 맞아. 그래서 막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뭐 3분의 1도 넣어보고 4분의 1도 넣어보고 아주 난리를 치거든. 그러다가 이 문제만 10분 정도 빡 붙잡고 있는데 선생님이 와서 얘기하지. 얘들아 여기 상수 마이너스 4 이거 플러스 4야 바꿔줘 미안 이러고 간다고. 그럼 너 뒤에 문제 다 틀리는겨. 시간 없어서. 그래서 실제로 시험 볼 때 이런 얘기 합니다. 1이랑 2 요 정도 넣어봐. 빨리 계산해봐. 암산해봐. 웬만하면 나올 거야. 안 나오면 바로 안 보여? 그럼 넘어가. 바로 안 보여? 그럼 넘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바로 보여요? 분수 형태일 수 있거든. 그때는 최고차 개수분의 상수. 1분의 4죠. 그렇지? 그거의 약수 혹은 분수 형태 꼴로 좀 정리해보면 돼. 근데 얘는 분수가 나올 리는 없어요. 상태로 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1하고 2 넣으면 0 나올 겁니다. 하나 더. 여러분들은 빨리 정리해야죠. 조리제법 틀 만들어요.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다 넣습니다. 누구 넣으면 0 나오지? 0 나와야 됨. 누구 넣어볼 거야? 1 넣어봅시다. 내려오면 1, 곱하면 1, 더하면, 곱하면, 더하면, 곱하면, 더하면,
곱하면 됐죠? 됐죠? 잠깐만. 여기 생각해봐. 4차였어. 1차로 나눴어. 몫은 몇 차? 3차죠? 3차죠? 졸제법 한 번 더 하자. 누구 놈이 0 나올까? 누구 놈이 0 나올까? 넣어볼게요. 내려오면 1, 곱하면, 더하면, 곱하면, 더하면, 곱하면, 오, 맞았니? 됐죠? 다시, 얘 3차였어. 1차로 나눴어. 몫은 몇 차야? 2차 맞죠? 상수 1차 계수, 2차 계수 맞지? 자, 다시 물어볼게. 졸제법 한 번 더 할까? 안 해. 2차부터는 안 해. 왜? 2차는 니네가 보자마자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 그래서 여기까지 2차까지만 한다면 씁니다. x에 1 넣으면 0 나오고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0 나오고 그 다음 나머지 개수들이죠.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4 이렇게 표현되나 봐. 그리고 얘 봐봐.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되잖아. 이건 바로 보이잖아. 뭐로 되는데? 바로 된다고. 그래서 결론. x 더하기 1 제곱에 x 빼기 1 한 개랑 x 더하기 4 한 개. 끝. 답입니다. 그래서 인수가 아닌 걸 찾아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답을 얘기할 수 있겠죠. 몇 번? 4번. 네. 그래서 조리제법 하실 때, 고차식 인수분해 하실 때 쭉 가는 거 좋은데 2차부터는 그냥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0 만드는 거 찾는 것보다 그냥 눈으로 딱 보면 바로 보여. 바로 하세요. 지금까지 연습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풀기 전에 요거까지 봐야 되는구나. 120번. 문제 보세요. 어떻게 생겼니? 몇 차니? 4차. 보여요? 보여요? 모양 보여요? 대칭형 보여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가운데 있는 x제곱을 공통인수 앞으로 뽑아내고 얘기하시면 돼요. 푸는 법이 정해져 있어요. 딴짓하지 마세요. 이거 0 만드는 값 찾아야지 찾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야. 그냥 푸는 법 정해져 있어서 바로 가셔야 돼. 자, 씁니다. x제곱 앞으로 묶으면 남은 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5에서 x분의 4, x제곱분의 1 이렇게 하면 되잖아. 됐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묶습니다. 요렇게 둘이요. 요렇게 둘이요. 개수 이쁘게 딱 정리될 거야. 다시 쓰면 x제곱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4 묶으면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5 이쁘게 됐죠? 다시 갑니다.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얘는요. 천천히 쓸게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서 2를 뺀값으로 정리할 수 있죠. 나머지는 그대로 일단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얼마 오래 안 걸려. 그러면 우리는 x 더하기 x분의 1을 지금부터 치환하겠습니다. t로. 그럼 문제에서는 이렇게 바뀌어요. 앞에 x제곱은 그대로 두시고 안에서만 바꾸면 돼. t제곱 빼기 4t 플러스 3. 됐죠? 인수분해 돼요? 돼요? 어떻게 됩니까? 네. t-1, t-3. 됐죠? 근데 t가 원래 누구였어요? x 더하기 x분의 1이었죠? 그럼 다시 갑니다. 원래 있던 문자로 돌립니다. 우측으로 갈게요. x제곱에 x 더하기 x분의 1에서 1 빼주고 x 더하기 x분의 1에서 3 빼주고 끝. 안 끝났습니다. 여기 x제곱 2개 있지. 하나씩 줘. 됐죠? 하나씩 주세요. 그럼 여기다 x 한번 곱합니다.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찬가지 여기다가도 x 한 개 곱합니다.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끝. 여기까지 가셔야만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려요. 궁금해서 그래. 왜 인수분해인데?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지.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을 듣고서 아 그러면 분명히 나는 이 식을 어떤 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질 거야. 곱의 형태로 바꿀 수 있을 거야. 맞아? 그럼 난 이 숫자를 도대체 어떤 수의 곱의 형태로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되겠어. 로 접근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해석이 나와야 돼요. 하셨고. 그러니까 이거 기계처럼 그냥 몰라 그냥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 하지 뭘. 이게 아니라 인수분해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 세상 모든 거에 다 이유가 있다고. 제혁이? 맞아요? 이유가 있어. 알았지? 그래서 이유대로 여러분들이 읽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갈 건데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뒤에 복소수 얘기나 좀 하고서 정리할까 합니다. 49페이지입니다. 복소수 얘기 미리 해놔야지. 괜찮아? 괜찮아? 하연아 괜찮니? 호수가 뭔데? 호수가 뭔데? 배웠잖아? 뭔데? 어떻게 배웠어? 한번 해봐. 배웠어? 호수? 뭔데? 그냥 허수는 여러분들 실수가 아니면 허수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실수 아니면 허수요. 하나 더. 허수는 우리가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 라고 고등학교 때 배워. 그리고 대학교 가면은 실은 판단할 수 있어. 뻥이야 할 거야. 근데 지금은 판단 못해. 그냥 실수가 아니면 허수야. 합쳐서 우리가 복소수. 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거든. 잘 생각해줘. 실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죠. 제곱하면 어떻게 나와요?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옵니다. 무조건. 실수는요. 그럼 이때 잘못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 시우 같은 경우죠. 실수가 아닌 허수야. 제곱하면 0보다 작아요. 이런다고. 아니야. 제곱해도 그냥 허수인 경우가 있어. 대소를 비교 못하는 숫자들이 있거든. 근데 제곱해서 0보다 작게 나오는 허수도 있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마이너스 1이 나왔네. 음수가 나왔네. 이런 수 있어요 없어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온 숫자 있니 없니? 지금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표현을 못하는 거지 있을 거야. 우리가 아직 미개하고 미천해서 이걸 못 알아낸 것 뿐이야. 멍청해서 우리들이. 있을 거라고. 됐음? 난 이런 비유도 한단 말이야. 왜 밤에 눈이 막 하얗게 왔어. 그리고 집 앞에 문을 딱 열어봤더니 막 이렇게 발자국이 막 이렇게 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겠지. 우리 아파트에 곰이 사는구나. 발자국을 봤으니까. 근데 곰을 본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근데 발자국 보고서 곰인가 본데? 할 수 있다고. 그럼 이게 왜 나오냐면 이런 거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어. 근데 표현을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 있을 거라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하자? 우리 나름의 방법으로 표현하자.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제곱근 표현. 얘를 우리가 i라고 표현하자. 이미지너리 넘버야 끝자죠. 가상의 수. 나도 몰라. 그냥 i라고 하자. 그리고 얘를 우리가 허수의 기본 단위라고 하자. 라는 거임. 그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우리가 i라는 문자로 표현할 거야. 근데 딱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i가 보이면 그냥 문자로 취급하고 연산하시면 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니네가 알고 있는 문자가 포함된 식을 계산하듯이 똑같이 하시면 돼. 대신 중요한 건 제곱하면 뭐가 된다? 깜짝아. 어디 갔어? 제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 그래서 이 이상의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뭐부터 얘기하냐면 야 허수의 기본 단위는 제곱하면 음수되는 애. 그 음수 중에서 가장 기본 누구? 마이너스 1 되는 애. 걔를 그냥 내가 i라고 할게. 그래서 i가 포함되어 있는 수를 우리가 허수라고 하자.
그래서 실수와 허수를 합쳐서 우린 복소수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실수와 허수인 부분이 결합돼서 복소수입니다. 참고로 b가 0이 되면 실수 부분만 남죠? b가 0이면 실수입니다. a가 0이면 실수 부분이 없어졌죠? 허수만 남아있네요. 이런 거 우리가 순수하게 허수만 남아있음 해서 순허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둘 다 0이 아니면 실수인 부분도 있고 허수인 부분도 있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 그냥 복소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밑에다가 이렇게 이쁘게 정리 한번 해놓은 거예요. 끝. 하나 더. 순허수 자리에다 정리 한번 더 하죠. 순허수. 실수가 없습니다. 0입니다. 그럼 이때 이 순허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b 제곱이 되죠. 그럼 뭐가 나온다? 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곱해서 음수 나오는 건 순허수라는 거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냥 허수는요, 제곱한다고 음수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켤레 복소수에 대한 성질들 나오고 거듭제곱에 대한 순환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간단히 보시면서 다음 수업 때 이어서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복소수 별거 없어. 실수랑 허수 합친 거. 이때 허수의 가장 기본 단위 제곱하면 음수 되는 값 정확하게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값 그거 그냥 내가 i라고 표현할게. 제곱근 이용해서 표현할게. 이거 보이면 아 이거 허수구나 라고 하시면 돼. 끝.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요. 별 내용 없었어요. 혹시 리모컨 내가 어디다 놨니? 녹화를 꺼야지 쉴 텐데. 야. 아, 여기 있다. 네. 여기서 미안합니다. 자, 10번입니다. 10번하고 16번 두 개요. 혹시 다 풀어왔어요? 풀만해요? 10번 푸신 분 손. 네? 솔직히 할만하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풀었는지를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하은아? 도와줄래? 자, 10번입니다. 10번 문제 한번 쓱 보시고 지금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나왔고 x 빼기 2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나왔고 x 더하기 1, x 빼기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고 했고 됐죠? 네.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우리의 마지막 목표부터 볼게요.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 fx를 x 더하기 1로 나누고 x 더하기 1, x 빼기 2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그때 몫이 있을 거고 그때 나머지가 있을 거야. 난 이 나머지 구하면 되는 거예요. 네. 됐죠? 몇 차로 나눴어요? 3차로 나눴습니다. 그럼 나머지 몇 차? 2차. 2차겠죠? 네. 2차를 일단 표현합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몇 가지 힌트를 줬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준 게 이겁니다. fx란 다항식을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2차로 나눴습니다. 그때 나머지는 내가 누군지 몰라. 아, 몫은 누군지 몰라. 나머지가 2x 더하기 1이야. 그 다음 또 준 게 있죠. 똑같이 fx라는 식입니다. 얘를 이번에는 x 빼기 2의 세제곱으로 나누었어요. 몫이 누군지는 당연히 몰라. 근데 나머지는 x제곱 빼기 x 플러스 6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 됐죠? 여기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구조가 아무렇게나 막 나눈 게 아니라 x 더하기 1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알고 있을 때 너는 지금 x 더하기 1이 포함된 식으로 나눌 거야. x 빼기 2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알고 있을 때 x 빼기 제곱이 포함된 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궁금한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생뚱맞은 애들을 준 건 아닙니다. 됐죠? 자, 생각을 해볼게. 요 첫 번째 식에서 알 수 있는 정보 뭔데? x에다 누구 넣을래? 마이너스 그래, 마이너스 1 넣어. 그럼 누군지 알죠? 네. 두 번째 식. 2 내면 누군지 알죠? 네. 그럼 생각을 해봐. 구조를 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x에다가 마이너스 1 딱 넣는 순간 어차피 0 돼서 없어진다고. 누구야? 요거죠. 여기서 마찬가지 x에다 누구 넣어? 2 넣는 순간 0 돼서 없어진다고. 그럼 누구 나와요? 네. 됐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라고 2 넣은 값 선생님 여기도 넣으면 안 돼요? 할 거 아님.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문제입니다. 몇 차식이라고? 2차식. 그럼 2차식이니까 내가 얘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쓸게. 문자 몇 개? a, b, c 3개지. 근데 네가 만들 수 있는 등식은 몇 개? 2개밖에 안 나오지. 그럼 a, b, c 모두 누군지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나요? 그래서 fx는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약간 나눈 걸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x 더하기 1로 나눈 걸로 바꿨어요. 네. 얘를요 이렇게 봤습니다. 야 fx를 x 더하기 제곱이니까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q 프라임 x 더하기 2x 플러스 1 이렇게 일단 풀어서 썼습니다. 그리고 나는 얘를 이렇게 읽을 거야. 이 fx라는 애를 x 더하기 1로 나누잖아?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야. 맞아 틀려? 왜? 1차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왜 1차야?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뜻? 끝까지 나눠야 된다고. 됐습니까? 누구를요? 여기 있는 2x 플러스 1을 누구로? x 더하기 1로 끝까지 나누셔야 된다고. 그럼 끝까지 나눕니다. 쓸게요. 등식으로. x 더하기 1로 끝까지 나눌 거야. 둘이 같아져야 돼요. 누구 곱하면 될까? 2 곱하면 되죠? 됐음? 그럼 2x 같은 거 맞지? 근데 여기는 플러스 2잖아. 그럼 뒤에다 누구? 마이너스 1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우리가 얘를 이렇게 쓸게. x 더하기 1, x 더하기 1 공통인수로 묶으면 남은 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1. 됐죠? 그 다음 다시 읽어볼게요. 같은 식입니다. fx를요.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얘가 몫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됐어요? 이렇게 해석했다는 얘기죠? 네, 좋습니다. 왜? 이 식을 보면서 1차로 나눈 나머지가 얘입니다라고 말하면 안 돼. 1차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머지가 1차로 나와? 차수가 더 낮게 나와야지. 그래서 우리가 식을 끝까지 나눠서 다시 변형했습니다. 받아들일까요?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식도 비슷한 패턴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x-2의 q 더블 프라임 x 이고요. 나머지는 x제곱 빼기 x 플러스 6입니다. 맞아요? 아니죠. 다시 몇 차로 나눴다고? 근데 나머지를 2차로 말하면 되니? 그 말은 무슨 뜻? 끝까지 안 나눴네요. 그럼 끝까지 나눕시다. 따라와요. 그럼 나는 이 식을 2차 식을 나눌 거야. 누구로?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눌 거야. 됐죠? 2차 식을 2차로 나눴습니다. 몫은요? 상수. 몇이 와야 될까? 같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 1. 됐죠? 그럼 전개하면 x제곱 맞죠?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여긴 마이너스 x네? 그럼 뒤에 누구 붙여줘? x 한번 붙여주면 되지 뭘. 전개하면 4네요? 여긴 6이 있잖아. 왜요? 어디 가요? 플러스 x. 어디요? 뭐가요? 왜? 선생님이 x 더하기 어디요? 어디 뭐가? 뭔 소리야? 왜? 그래. 미안해요. 됐죠? 그거 전개하면 4니까 플러스 2. 그럼 다시 뭐 해줘? x 빼기의 제곱을 묶어서 쓴 다음 이렇게 얘기해야지. 얘는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요거 더하기 요거 나머지는 요겁니다. 됐죠?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문제서 준 이 정보들을 보면서 그냥 숫자 넣어야지 여기다 넣어야지 안 나와. 뭐 해야 돼? 다시 정리해 줘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아는 거를 밑에다가 다시 씁니다. 바뀐 정보죠. fx를 누구였냐? x 빼기 1로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 몇 나와?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두 번째, 이 fx를 이번엔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 몇 나와요? 3x 더하기 2입니다. 됐지? 그래서 사실상 문제에서 처음에 준 두 개의 조건이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 왜? 문자가 모질라. 문자가 더 많아. 식이 없어. 그래서 뭐 해줘야 돼? 다시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이 정리가 필요합니다. 하은이 이렇게 했다고요? 네, 맞아요. 맞추신 분들 맞아요? 그럼 여기서 틀리신 분들은 이거 해석했어요, 다시? 혹시 여기다 그냥 바로 넣었나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구조예요. 어쩔 수 없어. 뭐 해야 돼? 방법을 바꾸셔야 돼. 끝까지 나누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지울게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많이 풀던 문제죠. 다시 봅니다. 자, fx를 이렇게 해석할게.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x 플러스 1과 qx를 곱해내고 나머지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였다. 다시 fx를 x 빼기 2의 제곱 2차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얘고요. 나머지가 여기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또 틀렸어요? 2차로 나오는데 어떻게 나머지가 2차야. 그렇죠? 그럼 뭐 해줘야 돼? 끝까지 나눠서 다시 정리해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요. 끝까지 x-2의 제곱으로 나눌 겁니다. 몫은요? 이유는? 개수 비교 같아야지. 됐어요? 여기 a였으니까 여기도 a. 됐죠? 그럼 이제 나머지 쓰면 되겠네? 그럼 우린 알잖아.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몇이었다? 3x 플러스 2였다.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쓰는 게 아니라 얘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준 식을 다시 쓰면 자, fx는 x-2의 제곱 x 플러스 1 qx 그 다음 a x-2의 제곱 3x 플러스 2 됐죠? 누구 넣고 싶어요? 누구 넣고 싶어요? 네? 누구 넣고 싶어요? 에이, 너 지금 이거 갖고 문제 만들었잖아. 그럼 너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누구 넣고 싶어요? 마이너스 1 넣고 싶어요.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0돼서 없어지죠? f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0돼서 없어지고 마이너스 1 넣습니다. 그럼 몇이니? 9a 마이너스 1 뿅. a는 몇이었다? 0이었다. 그럼 a가 0이었네. 3x 더하기 끝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과정이었습니다. 20분이야. 16번입니다. 빨리 볼게요. 오늘 이거 지수학장 끝내고 로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16번입니다. 빨리 볼게요. 자, 16번 맞으신 분? 어우, 잘하시네요. 둘이 맞았어요. 어떻게 풀었어요? 잘 생각하세요. 이게 논리적으로 잘 맞았으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푼 문제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우기시면 곤란해요. 자, 16번 문제를 먼저 좀 읽을게요. 읽었죠? x에다 뭐 넣고 싶어요? p 넣고 싶죠? 왜요? 0돼서 없어지니까. 그치? 근데 그걸로만 안 끝났죠? 맞나요? 그래서 우린 뭔가를 고민해 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16번 구조 보세요. 3차식이죠? 맞아요. 그리고 같은 식입니다. 항등식이네요. 얘 모습을 저렇게 바꿔놓은 상황입니다. A 자리에 누가 올까? A 자리에 누가 올까? 요것만 빨리 보자. A에 누가 올까? 어떻게 알았어? 개수 비교해서. 됐죠? 네, A에 1이 올 겁니다. 그 다음 P 자리에 누가 올까? P 자리에 누가 올까? 나도 몰라. 그럼 이제 정리해봐야지. 문제에서 준 것처럼. 자, 일단 A가 1인 건 보자마자 나옵니다.
개수 비교. 그 다음 쓸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를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지. a에 x 마이너스 p의 세제곱 더하기 b에 x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c에 x 마이너스 p. 됐죠? 여기까지 됐죠? 네, 이렇게 쓴 겁니다. x에 누구 넣지? p 넣어볼까? 이유는? 없애려고. 네, x에 p를 한번 대입해 본다고 합니다. 왜요? 0돼서 없어지니까. 됐죠? 그럼 여기도 p 넣으면 0 나오겠네? 그럼 이때 문제는 이거죠. p 세제곱 마이너스 p 제곱 플러스 2가 몇이다? 0. 0이다죠. 혹시 너 p값 누군지 구할 수 있어요?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은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할 건데? 추리제법, 인수정리. 왜? 어차피 3차니까 3차식이니까 우리가 얘를 1차식이랑 1차식이랑 1차식 3번 곱한 식으로 바꿔서 0 만드는 값 찾으면 되잖아. 그래서 뭐 하면 돼? 우리가 방정식은 다 능령꼴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이 는 0꼴이 방정식인 게 아니라 풀이의 편의를 위해서 바꾸는 거야. 는 0으로. 다 넘겨버리는 거야, 일부러. 그래서 곱해서 0 만드는 값 찾고 싶으니까요. 됐습니까? 그럼 다시 굳이 얘를 찾아보고 싶다. 조리집 씁니다. 1, 마이너스 1, 0, 2. 누구 넣으면 0 나올까? 마이너스 1이요? 내려오면 1, 곱하면, 더하면, 곱하면, 더하면, 곱하면 나왔네요. 그럼 이때 우리가 쓰겠죠? p 플러스 1, p 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2. 됐죠? 0 만드는 p값 누구? 또는 0 만드는 값 있어요? 허수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 이 2차식 0 만드는 값 필요해.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럼 뭐해? 근해 공식 넣으면 되지. 근해 공식 어떻게 돼?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빼기 4ac. 근데 b제곱 빼기 4ac를 우리가 뭐라고 해? 판별식. 맞아? 네. 그럼 근해 공식 쓸 때 판별식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합니다. 그럼 판별식부터 봐. 필요하면 쓸 거고 아니면 말 거고. 판별식 짝수 공식이죠? 절반 제곱 빼기 ac 양수 음수. 음수입니다. 음수. 그럼 근해 공식 써도 만족하는 p값은 실수 허수. 됐죠? 허근해 같겠네요. 맞아? 그럼 실수 중에 p는 얘밖에 없네요. 끝. 됐지? 근해 공식 바로 가는 거 아니고 판별식부터 봐. 판별식 봤는데 0보다 커? 아 그러면 근해 공식 써야 돼. 그때 그냥 b제곱 빼기 4ac 계산한 거 넣으면 되잖아. 됐죠? 자 그럼 p는 누구? 마이너스 1밖에 없네. x에다 p 넣었을 때 0 나올 겁니다. 그럼 p에 만족하는 건 마이너스 1밖에 없는 상황.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는 거예요? 아, 그럼 p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어서 다시 쓸게요.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이네요. 됐죠? 자 이제 뭐 해줘? 네, 해석하죠? x 더하기 1 앞으로 묶으면 남은 건 a, 참고로 a 1이었죠? 안 쓸게요. x 더하기 1의 제곱 bx 더하기 1 더하기 c 뿅 됐지? 그럼 뭐 해줘 이제? 조리집법 하죠? 1, 마일, 0, 2 누구로 나눠요? x 플러스 1로 나눕니다. 내려오면 1 곱하면 더하면 곱하면 더하면 곱하면 뿅 얘가 누군데? 몫이죠? 됐음? 그럼 이 몫을 또 뭐 해줘? x 더하기 1로 묶어서 x 더하기 1 플러스 b 더하기 c 이렇게 보겠지? 그럼 얘를 누구로 나누면? x 더하기 1로 또 나누면 내려오면 1 곱하면 더하면 곱하면 얘가 누구다? c였다. 마찬가지 얘를 누구로 나누면 x 더하기 1로 나누면 내려오면 1 곱하면 더하면 됐죠? 얘가 누구다? b였다.
얘가 A였다. 1이었다. 했네요. 그래서 조리제법을 연이어서 하는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바꿔서 볼 수 있겠습니다. 끝! 로그 못할 것 같아? 자, 정리해 주세요.